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똑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 자, 이것은 우리의 백서입니다. 백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Take charge of the financial revol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혁명을 책임진다. 금융혁명을 책임진다는 혁명에 주목하십시오. 혁명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위험하지만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통 정도로 흘러가겠지라고 하는 생각 중에 갑자기 바로 밤 사이에 또는 그 다음날 몇 주 사이에 바로 뒤집혀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혁명입니다. 바로 금융 쪽에서도 그런 혁명이다. 여러분들은 미래 시대에 암호화폐가 오겠지 하면서 지금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가지만 정말로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돈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은행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있는데 그 개념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더리움에 투자한다. 투자의 개념은 오늘날 금을 투자한다, 땅을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이 되면 손실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과 엔화와 달러와 유로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하는 약속할 수 있는 1년 후에 이자를 얼마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자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돈을 받아와서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1년에 이 이자를 얼마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돈 그래서 그 예대금리 차이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져서 뭔가 은행업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지금 전 세계에는 없다. 유로나 달러나 그 다음에 한국 돈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없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1%나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거래에서 1% 남고 거의 제로다. 딱 붙어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장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행은 왜 새로운 은행들이 안 생기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수십 년 전부터 은행들이 자꾸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되는 이 서민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 계속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덩치가 커지죠. 덩치가 커지지만 정말 은행업을 본래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돈도 이자를 많이 줄 수 있고 이자 갭을 차지할 수 있는 돈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10년 전부터 이 심각한 위기를 더 느끼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은행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통장놀이 그래서 예금을 예를 들면 어떤 코인을 받았는데 1년 후에 정말 10%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엔화, 달러, 법화 이 똑같이 이런 데서 거의 제로 1%의 이자를 주는데 똑같은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는 돈이 10% 이자를 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은행이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혁명 수준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 혁명 수준의 그런 발표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암호화폐 흐름이 오겠지. 바로 1개월 후에도 3개월 후에도 그렇게 오겠지 하는 그 발표하는 날 바로 전날 바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렇게 그런 와중에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그런 은행들이 나오고 그런 나라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먼저 하는 그런 데에서 뭔가 기득권을 더 많이 처음에 차지해서 크게 금융의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혁명을 책임진다라고 이 포부를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의 백서의 3페이지에는 중요 이 공지
공지사항이 있고요. 자, 5페이지에는 이 시장 분석과 우리의 지금 현재 왕코인의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지금 OFC 토큰을 ICO하는 그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바로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페이지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목차 다음에. 그리고 이 페이지의 밑에를 보게 되면 누가 얘기했냐면 크리스틴 라가드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전직 IMF 총재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IMF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바로 이러한 법적인 것과 이 제도적인 지위와 위치에 이끌어 놓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IMF 총재를 약 거의 9년 정도로 했는데요. 그 9년 했는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대에 미래가 올 거라는 것을 지지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2017년 9월 29일 날 영국 영란은행 회의에서 이제 Central Banking and Fintech라고 하는 그리고 A Brave New World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행들이 하는 업무와 그리고 핀테크 기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이 대담하게 새롭게 뭔가 태어날 그러한 세상의 월드라 했으니 이 월드는 금융 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IMF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풀로 나와 있고요. 바로 이 내용은 저희가 글로벌 장마당에서 그 풀로 나와 있는 그 해당되는 내용들에서 여기에 실린 이 전반적인 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해서 오픈을 했으니 여러분들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쭉 내용하는 것 중에 자, 여러 많은 방법으로 암호화폐는 자, 이 기존의 이 통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앙은행 장인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통화 정책, 모니터리 팔러스에서 바로 미래에서 바로 그 투산이 되는 것은 법정 화폐 지금 현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암호화폐가 그 대항마로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현재로서 너희 중앙은행들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효과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라.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탈이 날 때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그 대항마로 여러분들의 화폐가 될지 모르는 암호화폐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 바로 거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이 발상과 새로운 수요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시 태동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경제 이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시대 우리 왕코인이 정말로 속도가 빠르고 국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고 완전히 탈이 안 나는 중앙 통제를 해서 언제든지 이게 불법적으로 쓰인다든가 자금 세탁으로 또는 테러 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사전에도 막을 수 있지만 사후에도 반드시 그렇게 유용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걸 적발이 돼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우리가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기관이나 또는 이 경제를 살리는 이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재경부라든가 이런 모든 부서에서 이 왕코인에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발목을 잡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매상과 소매상에서 왕코인을 사용하게 될 거다.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 왕코인은 정말로 대량 어답션, 매스 어답션이 채택될 거다. 그러기 위한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렇게 될 때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법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그래서 큰 틀의 법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2018년 7월 9일 날 유럽 의회에서 완전 유럽 통째에서 드디어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작정을 하고 유럽 의회에서 아예 통째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약칭 AML5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암호화폐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호화폐는 일단은 화폐의 개념에서는 세 가지 일단 이 어떤 세력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경기가 경제적으로 잘 번성이 돼야 된다라고
집중하는 그런 통상부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부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래 하더라도 또 화폐는 세금을 내는 수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수단이니까 이 재경부라든가 이 국세청이라든가 세금을 주로 담당하고 뭔가 이 철두철미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는 그 기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미국 같은 데 보게 된다면 정말로 이 9.11 테러로부터 보면서 전 세계 이 테러가 이 심각한 문제고 이 테러로 인해서 경제 또는 이 국민들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테러를 규제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방법으로 지금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등록이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기관을 규제해서 금융거래를 규제하고 생션을 두고 그래서 자금줄을 막았을 때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한다. 그런 서포터 후원자 발런티어 용병들을 바로 모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법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지원 자금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금융을 이제 옥죄이고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암호화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호화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경을 초월해서 24시간 동안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를 살리는 데는. 그래서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규제기관은 기존의 돈을 가지고는 바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걷는 데는 기존의 돈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암호화폐는 완전 재앙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고 24시간 동안 싸고 쏘고 받으면 또 10에 마이너스 8승까지 이런 지갑이든지 어디든지 쏘고 해서 하는 그걸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알고도 눈 뜨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화폐를 인정을 한다면 자, 규제기관들 그 다음에 테러를 감시하는 이런 각국의 공화국들은 거의 노이로제가 걸린다. 잠도 못 잔다. 이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세 가지 입장을 다 반영을 한다면 미래 시대에 암호화폐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의회에서 2018년 바로 7월 8일 날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화폐가 1% 제로 수준의 이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것이 10년, 20년은 견뎠지만 마지막 10년까지는 힘들다라고 벌써 2007년에 8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길 때 뭔가 여기에서 결정을 뽑은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사람이 멀쩡한 그 당시에 프랑스 출신의 스트로칸이라는 이 IMF 총재를 이상하게 몰아내고 이 여자가 이 크리스틴 라가드가 총재가 된 다음부터 암호화폐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반드시 이런 흐름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암호화폐는 나간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규제기관과 이 세무당국을 바로 이걸 우리가 거기를 마무리하고 그쪽까지도 클리어해서 통과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KYC가 돼야 되고 뒤에서 쫓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야당초 태생부터 맞박에다가 그냥 KYC를 박아놓는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블록체인 그 자체에 이 KYC를 집어넣는다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우리 왕코인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코인이 허가를 받고 암호화폐가 나온다면 그 중에 거의 탑에 드는 것이 우리 왕코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방법 그대로 미래에는 똑같이 우리 왕코인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왕코인은 일종의 돈입니다. 금융에 지금에 있는 그것을 속도가 훨씬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평을 엮는다는 것이지 금융 통째로 개박살을 내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금융의 이 수단이 되는 화폐는 오늘날 은행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나라와 모든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거기에 정말로 더 특별화가 되어 있고 국경까지 초월하고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그런 암호화폐 그
그다음에 그런 암호화폐 시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컴퓨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가 이제 법의 허가만 받으면 바로 법정 암호화폐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오늘날에 법화도 이런 암호화폐 장에서 자기들의 화폐의 일부도 이 CBDC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왕코인과 같이 민간이 만드는 암호화폐 시대는 끝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라가 CBDC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 나라의 화폐는 절대로 환율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라의 화폐를 그런 의도라도 조금이라도 두고 혹시 그렇게 전혀 나라는 오늘날의 예를 들겠습니다. 달러가 좀 하지만 달러 말고 일본이 좀 그런 것도 있으니 일본의 엔화가 또 CBDC로 발행이 돼서 이 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엔과 이 엔의 환율은 거의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준다면 바로 그냥 오늘날의 엔이 은행에 맡겨놓는 이것을 다 사람들이 찾으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좀 유el하시죠? 10%밖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20%, 15%씩 올려가서 찾으러 가면 모든 은행들이 도산이고 부도입니다. 이것을 뱅크론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장 경계한 것이 IMF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6개월 사이간에 이 성 저성에서 있는 은행들이 그런 소문으로 해서 돈 찾으러 가는 현상들이 올해 지금 현재 이 상반기에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라의 화폐가 춤을 추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높게 만들려면 뭐 하려고 이 암호화폐 CBDC를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환율을 고정 환율을 취하든지 나라에 어떤 걸 해서 우리 환율이 600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러다. 가치는 2배로 뛰었으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환율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나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할 때처럼 정말로 거기에 돈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물물 교환을 하는 거기에 바로 결제 수단으로만 쓰인다는 것이지 투자의 수단도 아니고 가치가 올라가는 대단한 것도 아닌 그런 데에 쓰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아예 암호화폐 장투가 터진다 하니 바로 안정되어 있는 CBDC 환율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이 지폐로 발행되는 법정화폐 피아트와 똑같이 환율이 연동이 되는 그러한 암호화폐가 나와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24시간 수수료 싸고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 그러니까 CBDC 그런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CBDC들이 각 나라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어떤 암호화폐들이 또 나와서 그것이 암호화폐의 장터의 금융을 만든다면 오늘날의 실물 경제가 온라인의 이 전자경제로 바로 이 경제로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실물 이러한 이 금융시장의 정세가 온라인에 똑같이 돌아갑니다. 오늘날의 오프라인 쪽에 모든 나라의 화폐가 있듯이 온라인에 암호화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CBDC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바로 달러처럼 대장질을 하는 화폐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달러처럼 대장질을 하는 반드시 암호화폐가 있다. 오늘날의 달러는 누가 발행하느냐? 나라가 발행하는 것 같지만 민간이 컨트롤하니 앞으로의 금융시장도 반드시 그런 민간이 컨트롤하는 암호화폐가 대장으로 모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발행하는 CBDC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서포트를 해서 자기들의 조그만 지금의 원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그 장세에서도 자기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주연은 누가 되느냐? 바로 그러한 달러와 같은 어떤 민간이 컨트롤에 의해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그 시대에서도 주연이 될 것이다.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조연이 있듯이 조연 화폐에 불과한 것이다. 자, 조연이 없어도
이제 주연만 있어도 영화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조연 중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하는 조연이 달러가 되고 유로가 되고 엔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그러면 암호화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큰 선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벌써 10년 전부터 큰 손은 달러와 이 이격도가 자꾸 커져가고 있다. 그 흐름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더 대단한 나라는 바로 파운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은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도 그냥 대영제국이 100년에 걸쳐서 계속 그리고 마찬가지 달러의 시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예전에 오늘날 달러보다도 더 대단한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영국 국기를 자국 국기에 박아 놓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기타 모든 이 아시아 계통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호주도 그런 나라에 속하죠. 자, 그런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파운드의 그 경제가 옛날에 이 달러 오늘날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큰 손들이 이격도가 생기면 그렇게 자연히 사그러지는 것이죠. 달러도 그런 이 시대에 지금 접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화폐의 길로 가고 있다. 화폐는 오늘날에 보시면 은행 통장, 그 다음에 은행 통장이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화폐도 누구든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화폐, 암호화폐가 된다. 그리고 그 오늘날의 화폐가 거래되는 은행에서 거래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포렉스로 생각하겠지만 포렉스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은행과 은행들이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초단타로 뭔가 순간적인 이익을 채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가 되니 거기에 개인들이 또는 일부 기관들이 끼어 있지만 한순간에 엄청나게 돈을 다 날린다. 바로 레버리지를 한두 배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 이 정도의 주식시장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여기는 몇십 배 레버리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1, 2분 사이에 다 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이 사고 파는 걸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약간의 이 초미세의 그러한 이 이자율 변동을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큰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현상에서 뭔가 약간의 갭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런 우리의 개념의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비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돈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익스체인지는 무엇이냐? 바로 환전입니다. 자,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위안화, 유로로 환전하듯이 그 환전은 어떤 식으로 이 환전이 되나요? 전날에 유로와 그 다음에 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이 거래되는 이 평균 가격을 그 다음날 바꿔주는 환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장중에 이제 달러가 많이 변동되지는 않지만 변동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환율 그대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 은행에서 환전하는 익스체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익스체인지는 바로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그 익스체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익스체인지를 자, 미래 시대는 암호화폐와도 같이 연동이 되니 암호화폐도 같이 들어와 있는 익스체인지다. 자, 익스체인지가 되려면 그러면 그 익스체인지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다시 우리 회사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과연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익스체인지는 무엇이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익스체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작년 이것은 2019년 10월 3일날 목요일날 밤 23시 58분에 제가 이메일로 회사에서 특별 공지로 받은 그 회사 공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 글로벌 장마당에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한 내용을 계속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알린 것만 해도 서너 번이 됩니다. 그러니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또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More specifically, centralized exchanges, 이 중앙 통제형의 exchange는 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여러분들 고객들 그 exchange에 들어와 있는 이 고객들의 자금을 이 관리해주는 그래서 이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면 이 제3자 자산관리에서 자산관리업체를 얘기합니다. 제3자관리업체의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피데리티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주식에 그뿐만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를 해서 이 50억 또는 20억 정도의 돈이 있는 이런 고객들의 자산을 받아와서 이런 이 고급 정도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투자를 늘려서 그분들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걸 하는 업체, 자산관리업체라고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counterparty risk of centralized custody of all their assets.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맡긴 자금을 그걸 관리해주는 중앙 통제형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위험은 무엇이냐? 상대방 투자처인 그쪽에서도 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들 제3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업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앙 통제형의 익스체인지 이런 데에서는 바로 이것이 은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아주 유자격, 아주 유능한 자격을 갖춘 자산관리 업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third party, 제3자 펀드, 자산을 매니지먼트,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 약자로 TPF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보면 이 제3자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는 이런 업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must be designed to keep their clients safe.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뭔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런 법적으로 제3자 자산관리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는 이런 것들을 필요해야 된다. 이런 모든 과정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맡긴 고객들의 자본을 손실과 도난 또는 여러 가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바로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must be heavily regulated and controlled. 그래서 이 제3자 자산관리 업체들은 아주 중대하고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된다. 자, 이 통제는 이 외부적인 규제 통제는 물론이고 내부적인 규제 통제도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부적으로 규제 통제를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죠. 법이 만들어졌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통제를 우리 회사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부서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률 요건, 법률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컴플라이언스를 미리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걸 보고 그런 걸 회사 내규에 담아서 회사 내규를 바로 지킬 수 있고 미래에 이건 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원코인이 돈이 된다든가 투자회사라든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회사가 이 법에 아직 허가를 받는 그런 단계가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금융가 또는 어떤 이 자본 투자 회사도 아닌데 이런 걸 한다면 법적으로 바로 이 유사수신 국내로 따지면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걸 강조하고 기타 이 회원 간에 또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또 금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혹시 원코인 유저가 또 다른 코인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유포시키는 걸 철두철미하게 이제 방지하고 왜냐하면 우리 원코인은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큰 기회가 된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회사는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 그것을 지금까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 원코인 유저 IMA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것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회사 내규를 지켰고, 그러니 그런 걸 꼭 하고 싶다면 회사는 나가서 하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서 하면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현재나 지금이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중앙 통제형의 익스체인지는 무엇이냐? 이제 바로 우리가 중앙 통제형의 지금 은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이 컨트롤에 대해서 나가는 우리 회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익스체인지는 바로 디지털 월렛이라고 했으니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엄청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래소에서는 여러분은 코인을 1만 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의 규모는 너무나 작고 적은, 자, 그 시장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돈이 놀라면 그 시장 규모가 컵만해서야 되겠습니다. 이 컵만 하면 여기에 있는 물밖에 거기서 놀지는 못하겠죠. 자, 우물만 하다면 우물만한 그 물밖에 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암호 비트코인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자금을 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또는 누구한테 기부를 받든지 간에 그 지갑 안에다가 비트코인을 100개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 거의 6개월이 걸려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작은 그 시장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원코인은 정말로 이 금융의 이 시장에 들어가서 5대양에 해당되는 그 물처럼 전 세계의 이 화폐는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잘 돌고 하면 이것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 바로 리퀴디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없고 줄 돈이 없고 잘 안 돌아가면 위기가 온다 해서, 자, 유동성 위기라고 해서 리퀴디티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리퀴드는 바로 액체, 물을 뜻하는 겁니다. 또 화폐를 뜻하는 것은 전 세계가 물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니 커런트라는 말은 원래 물을 뜻하는 해류를 뜻합니다.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류도 왔다 갔다 하니 이 커런트가 전류에도 쓰이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커런시라고 할 때 통화량은 바로 물이 왔다 갔다 통화해서 하는 그런 양처럼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 커런시를 쓰는 것이고요. 바로 그 통화량이 화폐로 쓰여서 여러분들 크립토 커런시에서 들어가는 이 암호 화폐라고 쓰이는 것입니다. 이 화폐는 결국은 물처럼 전 세계에 있는 5대양의 태평양 물과 인도양 물이 붙어 있죠. 자, 결국은 만나서 바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서로 전 세계가 수위를 바로 맞으면서 섞여 있듯이 전 세계 모든 화폐들이 법하는 환율로서 그렇게 안정적인 걸 유지하면서 그렇게 큰 장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장터가 지금 상당히 교란되어 있다. 그러니 이런 장터만큼이나 이 전 세계에 있는 5대양에 있는 물만큼이나 전 세계 통화시장이 커야 되는데 여기가 다 흔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나온 것이 나와서 이것을 과연 안정화를 시킬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가능하다. 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부터 엮여져 나가서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자국의 이 화폐도 암호화 CBDC로 발행을 해서 같이 전 세계가 엮여져서 새로운 금융시 온라인의 시대, 암호화폐 시대에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디지털 월릿, 이 은행에서 하는 이 월릿이 바로 무엇이냐? 익스체인지에 있는 이 익스체인지는 은행에서 바꿔주는 거고, 그 바꿔주는 그 시스템 그대로를 앱으로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앱으로 만드는데 그 앱에는 그 바꿔주는 여기에는 암호 자산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암호화폐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은행에 지금 환전하는 대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자 놀이도 할 수 있고 이자를 줄 수가 있고 화폐를 쓰이면서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누구든지 P2P로 받게 된다. 그리고 이자도 받고 여기에 있는 자금을 일부는 떼서 매월 몇 월 며칠 날 은행에서 이제 예금을 들어서 어떤 펀드에 저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ETF 펀드도 반드시 우리 회사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갑에서 돈을 예금을 할 수 있다. 그 예금을 하면 기존의 우리의 예금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1년 6개월, 2년. 그래서 1년 하면 10%, 만족할 만하죠. 1년 6개월 11%, 2년 12%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여기에 있는 잔고 모두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리고 중도 해지가 어떤 식으로 됐다면 이자를 통째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모든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세상의 은행의 법을 통과돼서 은행으로 나가서 바로 오픈이 돼서 열릴 때에는 오늘날 금융이 하는 그대로 해야 되니 제가 누차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늘날 은행이 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원라이프 2.0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자는 자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밑에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자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데모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줄 때에는 10개를 왕코인을 잔고가 100개라면 이 하나도 100개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0개를 2개월 동안 넣어놨더니 2%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10.02 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개월이 안 돼서 1개월 만에 해지를 했다든가 일주일 만에 해지를 하더라도 프로레타에 의해서 전혀 이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부 이자를 주듯이 우리도 이자를 준다.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환율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 쓰일 때 이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만든 돈이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데 왜 기존의 돈도 예전에 이자를 빌려가면 10%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맡기면 6% 이자를 우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 저도 한 20살이 됐을 때 그렇게 이자를 줬듯이 바로 이건 그거보다도 더 먼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바로 충분한 이자를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갭을 해서 사람들의 메리트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돈의 생명이고 금융업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모든 금융이 1%니 우리도 1%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됐다니까 우리가 10% 이자를 줄 수 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맡기면 6%, 7% 이자를 주는 그런 돈인데 처음 생기는 이 돈이 10%가 아니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이렇게 줘서 이런 이자가 세상에 나가는 이 돈이 과연 기존의 금융권에서 그 다음에 다른 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나갈까? 바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이 돈을 왕코인을 어떤 식으로 얻을까? 지금의 환율이 57,000원이니 이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 들어오면 그 돈은 우리 딜쉐이커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바로 우리가 엊그제 7월 25일 날 엑스포를 온라인으로 열어봤죠. 자꾸 큰 세력들이 이 가격을 믿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건을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570만 원을 가지고 정말로 왕코인 통장에서 은행에서든지 어떤 은행이든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 100개를 넣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이유는 뭐냐? 1년이 되면 지금 기준으로 110개지만 자, 그 정도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없으니 5%만 준다 해도 105개인데 자, 1년 후에 우리 왕코인은 지금도 6만 원이지만 레벨이 좀 올라가서 1년 후에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나갈 때도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이 중앙은행과도 같으면서도 중앙은행만 있는 나라다라고 그 생각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 계정 원라이프 2.0에 들어가 보셨으면 여러분들의 코인이 있는 걸로만 주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환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보너스가 되어 있고 그 채굴하는 그 코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은행 계좌 옆에 한국은행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리한 어떤 자격과 기득권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오늘날 국책은행이 가져오듯이 더 싸게 돈을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져온 것을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중은행과 같은 그런 은행이 되는 거기에다 집어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코인을 나눠줘야 되겠죠.